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전일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 상위 종목 그리고 매수 상위 종목을 확인해보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스타일이 양분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전날 개인들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쌍용차 인수와 관련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최초 쌍방울 계열사들이 이 스타트를 끄는 뒤에 SM그룹주 또 KG그룹주 순으로 급등이 나왔고요. 어제는 비아디 관련주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 종목들이 개미 지옥이 돼가고 있다는 오명을 썼습니다. 반면 개인이 어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1위는 단연 삼성전자였고요. 그 아래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IT 기술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9% 가까이 하락한 포스코 케미칼도 사들이는 양상이었는데요. 즉 금리 인상기 이런 반도체주 또 IT 기술주들을 하락할 때 개인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때 모으자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노린 투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의 매집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개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진행을 해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중장기로 가져갈 탄탄한 종목, 즉 공략주까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앞서서 먼저 간략하게 시장 체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주요 지수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늘 둘 다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9시 반에 아시아 주요 증시가 전부 다 개장을 하면서 낙폭이 더 가팔라졌는데요. 특히 오늘 코스닥 이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06선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코스피도 장중에는 2670선 아래 밑돌면서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수급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외국인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수급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오전장에는 탐색하다가 현재는 매도로 방향을 완전히 틀면서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와 코스닥 할 것 없이 제조업에서 외국인들 물량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은 양 시장에서 금융 투자계에서 우리 시장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 개인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관련주로 분류되는 GS글로벌인데요. 이 석탄 관련주들 전부 오늘도 급등하는 건 아닌데 이 GS글로벌은 이틀째 폭등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S글로벌 인도네시아에 이 석탄 광산을 가지고 있죠. 유럽연합이 지난주에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하지 않겠다 금수 조치를 하면서 어제 좀 상한가를 쳤던 종목입니다. 어제는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크게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그리고 그러면서 어제는 외인과 기관이 많이 샀는데 오늘은 외국계에서 좀 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폭등 장세 22% 가까이 뛰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4,33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상위 1%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1% 종목 가리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초 후에 뵙겠습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도 이제 네. 저랑은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그쵸, 처음이죠. 네, 소감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어제 제가 방송을 봤는데 보셨어요? 네, 굉장히 밝게 유쾌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이런 시너지가 또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에너지를 네, 계속해서 전달이 또 되니까 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호 전문가님이랑도 되게 케미가 좋았다 이런 평가 들었는데 오늘 더 능가하는 에너지를 보여주실 건가요? 욕심 나네요. 제가 더 좋은 케미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한번 오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오전장 핫한 종목 살펴볼 텐데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 이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검색 상위 10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크릿컬이나 원자재 쪽이 좀 관심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앞서서 GS글로벌은 살펴봤으니까 미래생명자원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료주나 곡물주 그동안 곡물 가격 급등에 따라서 함께 급등락을 오가면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씩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밀리면서 함께 좀 밀리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낙폭이 조금 큽니다. 뭐 한 6에서 7% 함께 좀 낙폭 키우고 있으니까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끝까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원전 관련주들 오늘 SK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소식 속에 함께 나오고 있고요. 게임 관련주들도 중국의 파노 재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시장과 함께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밀려도 계속해서 좀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게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조선주 쪽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3%대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1분기 글로벌 선박 수주 여전히 한국이 1위를 차지하면서 수주에 대한 랠리는 이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의 급등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들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고려시멘트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철강 유연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시멘트도 이제 판가 정가가 이뤄질 것이다. 가격 인상에 대한 급등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리겠다 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긴 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봄 건설 성수기 때는 지금 거의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물량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검색 상위 종목 10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수빈 캐스터가 포털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추려줬습니다. 오늘도 이태우 전문가가 이 중에 한 종목을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그래도 모처럼 상승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T사이언티픽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오늘 T사이언티픽. 그래서 저는 T사이언티픽을 한번. 네, 이 종목을 빼놓고는 오늘 시장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투자자들 반응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댓글 보여주시죠. 네, 전문가님 이게 저희 작가님과 PD님이 열심히 그 주식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모아서 이렇게 추려주신 거예요.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간다, 털고 간다라는 뭐 다소 부정적인 말씀이 있으셨고 거래소가 그냥 노다짐. 그쵸. 아무래도 요즘 뭐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관련 이슈가 있으면 많이 뜨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뭐 올려놓고 계단식 하락으로 팔아먹으려는 그림이다. 이런 반응도 있네요. 네. 어떤 댓글이 좀 눈에 띄셨어요? 저는 일단 첫 번째랑 세 번째 게 가장 눈에 띄지 않나. 맞는 말인가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간다, 털고 간다. 네.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신 것 같고 세 번째 분께서는 저는 약간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음모론자. 네. 음모론자다. 네, 제가 잠깐 발음을 그렇게 해봤는데 네. 그런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오늘 시초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윗꼬리를 달아주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차트의 위치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T사이언티픽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부분을 우선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위지트가 지분을 약 19.2%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회사로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위지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게 결국에 사실 T사이언티픽이 이 빗썸의 지분을 약 8.17%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 T사이언티픽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가 이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해서 이 빗썸에 대한 지분 중에서 한 1%가량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360억 원 수준을 자금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인 한비코에 대한 경영권 지분을 약 60.36%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추후에는 뭐 증자를 통해서 70%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이 T사이언티픽이 추후에는 뭐 앞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사업 목적을 조금 더 공고히 하려는 의지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T사이언티픽이 이제는 시장에서 조금 더 뭐 위지트보다도 더 강한 그런 암호화폐 관련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잠시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자리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 12월 2일에 6,620원으로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뭐 최대 낙폭 50%까지 하락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연도 들어서 지속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이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3차례 정도 이 박스권 상단을 두드려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는데 뭐 돌파는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을 해주면서 이 상단 구간을 돌파해줬던 모습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기간 조정을 거쳤던 만큼 하락 추세에서 고개를 들어 올려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단 구간에서 윗꼬리 정도는 위에 워낙 물려있던 매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는 이 4,000원 부근을 계속해서 저항의 구간에서 이제는 지지의 구간으로 전환된 만큼 이 해당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T사이언티픽을 뭐 암호화폐 관련주 내에서 이제 탑픽 종목으로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T사이언티픽 종목 상당히 좋게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15%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지분 가지고 있는 위지트도 오늘 3% 넘게 상승하는데요. 위지트는 이 장 초반에 같이 급등을 했지만 지금은 좀 음봉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이태우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만 해도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 시간에 반영을 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담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샵 3772번으로 오늘 전문가 성함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고가 기준 수익률입니다. 하이트 진로 12% 수익률 낮고요. 이 가장 수익률 높은 건 두산퓨얼셀입니다. 약 17%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 구간에 있고요. 또 K사인까지 7%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한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입니다. 또 한신공연 수익률 많이 났습니다. 20% 넘게 수익 구간에 있고요. 덱스터와 S51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전부 수익권이네요. 네, 놀라운 건 갤럭시와 머니트리 마지막에 봤던 그 종목이 네. 저번 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도 벌써 이 7% 수익률이더라고요. 아직 7%죠. 네, 아직 네. 목표가까지는 멀었나요? 네, 아직
더 남았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중에는 어떤 종목 좀 AS 해볼까요? 저는 오늘 사실 SOE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SOE를 좀 리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1%대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대 하락을 하면서 앞서 제가 방송 전에 그런 댓글을 봤습니다. 아니 올려놓은 거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떨어뜨리냐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리하게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급등주를 쫓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시장의 수급 상황이 너무나도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모멘텀이 가장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종목들을 제시해드리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SOL 같은 경우도 지금 7% 정도의 수익 구간을 달성을 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위쪽으로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SOL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발간이 된 게 있는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올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1분기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브렌트유도 $100 이하로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제 마진 자체가 $9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굉장히 정유업 중심으로 실적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은 업황 자체가 2017년에서 2018년도로 돌아가기는 했는데 여전히 주가 수준 자체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30%의 배당 성향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은 여전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SO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자에서 약 3%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난 10월 고점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OL 점검까지 받아봤습니다. 정유 업종들 아직까지도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여전히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오늘 같은 이 좋지 않은 장, 약세장에서도 이 수익을 보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고요.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나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꼭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에 이 종목 상담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저희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이태우라는 오늘 전문가 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필승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이 필승 종목 공개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벌써 이제 띄워주셨는데 종목명을 이제 바로 알려드리지 않고요. 저희가 힌트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제시를 벌써 해주셨죠?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죠? 기차인가요? 트럭? 혹시 영화 트랜스포머 보셨나요? 트랜스포머 봤죠? 그 옵티머스 프라임의 변신 전 그 트럭의 형태입니다. 변신하기 전에 차 모습이군요. 그러면 뭐 로봇 관련주인가요? 아니면 철도 관련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힌트를 드릴 때 한번 네. 꼬아서 드린다라는 거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한번 힌트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유출을 좀 할 수 있게. 일단은 물류에 대한 종목입니다. 네. 트럭, 물류죠. 그쵸. 네, 그래서 물류에 대한 부분을 오늘 또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려보자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하이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주째 연속으로 뭐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신규 감염자 수도 24,000명을 넘어가면서 연일 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봉쇄 조치로 인해서 상하이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물류대란
물류대란 우려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하이항 같은 경우에는 뭐 물동량 전체가 약 4,700만 TEU로 전 세계 항구 중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는 그런 항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전체 물류의 9%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봉쇄 조치로 인한 물류대란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물류 관련 기업들이 최근 시장에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은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은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은 국내 3자 물류 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물류 회사들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드려보자면은 1자 물류회사, 2자 물류회사, 3자 물류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3자 물류회사라는 것은 상장사 내에서 이제 뭐 모회사가 없이 본인들만의 능력을 가지고 수주를 따내서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2자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 모회사가 있고 그 자회사가 이 모회사의 물량들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2자 물류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3자 물류회사 내에서 국내 한 4천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결정적인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과 거래를 하다 보니까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미 인적, 물적, 인프라들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사에 대한 이 물류에 대한 이 사업 영위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 자체는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특히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ISO 탱크 사업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도 동사의 매력 포인트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 탱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LNG라든지 수소와 관련된 이런 에너지 자원들이 최근 러시아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수소에 대한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에너지들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동사가 이 해당 사업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2018년도 헝가리 법인을 설립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 생산 설비 업체 관련 물류를 전반적으로 유럽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동사의 큰 매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2022년도 매출액이 지난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증가된 수치가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PER 같은 경우에는 약 2.75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 힌트를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앵커님이랑 처음 방송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거에서 오늘 힌트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넉넉한 마음씨까지 가지고 계신 이태우 전문가님 정말 빛입니다. 아무튼 우리 유튜브로 추측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물류 관련주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필승 종목 이름은 클로징 때 공개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필승 종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전략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 채팅 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역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이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의 필승 종목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시간이 끝난 후에도 이 오픈 채팅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는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 입장하시는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 상담 채팅방에 매수가, 종목명,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꼭 적어주시고요. 이 외에도 다른 사연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 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이곳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팅방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 핑퐁님 볼게요. 자, KMH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8,400원, 비중 38%,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KMH 오늘 8,190원대, 약 8,200원대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 어제만 해도 수익권이었는데 오늘 조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 지금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8,400원 구간이고 지금 오늘 현재 주가가 8,190원인데 사실 KMH 같은 경우 지금 특별한 모멘텀은 크게 시장에서 발생할 것은 많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손실권이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은 사실 시장 여파로 인해서 하락하지 않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박스권 하단 구간을 터치한 이후에 다시금 박스권 상단 구간을 노리러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 여파로 인한 하락 자체는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매수가 부분에서는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워낙 KMH 같은 경우 지금 대바닥을 좀 많이 다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2년도 들어서 저점 구간이 7,000원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하단 구간을 지켜준 다음에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계속해서 두드려주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하시고 탈출을 하신 다음에 탈출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매수가 부분에서 나오신 다음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갈아탈 수 있는 종목 오늘 제가 또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그 종목으로 조금 더 갈아타서 괜찮은 결과를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KMH까지 만나봤고요. 오늘의 첫 상담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빠지는 건 시장 영향도 좀 있다. 일단 매수가까지는 최소한 봐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알파홀딩스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매수가 2,89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고요. 매도 타점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전문가님 덕분에 요새 주식이 재밌습니다. 화이팅 하셨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세요, 전문가님? 아, 감사합니다. 생일이시군요. 몰랐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를. 굉장히 부끄럽네요. 야, 전문가님 팬이신 것 같아요. 생일까지 알고 계신데 알파홀딩스입니다. 이분 종목이. 근데 오늘은 3,0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일단 이분은 그래도 손실은 아니네요. 그렇죠. 수익권이시긴 한데 질문을 주신 게 이제 매도 타점을 어느 구간으로 잡는 게 좋겠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비중 자체도 20%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별 종목들을 공략하는 거와 두 번째로는 역시나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실적 기반의 낙폭과대주를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강세 흐름에 발맞추는 그런 종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큰 급등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적당히 이제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하고 최소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잔량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20%에서 10% 정도는
1차적으로 수익 챙겨 놓으신 다음에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면은 지금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재료에 대한 부분은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시세 같은 경우도 워낙 지난 2021년도 고점부터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이어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닥권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실어준 모습 자체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단 이탈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상단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의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상단 구간에 매물대가 어느 구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지만이 매도 타점을 우리가 좀 잡아보기가 좀 쉬운데 일단 1차적으로 전일 윗꼬리는 달렸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3월 30일자에 거래량들이 발생했던 이 상단 매물대 약 3,400원 하단 구간대 매물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들을 좀 맞고 이탈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잔량을 가지고는 한 3,300원에서 3,400원 사이 이 구간에 올라와줬을 때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상태로 양봉의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위쪽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3,600원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더 알파홀딩스 대응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홀딩스 어제 비아디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3,400원, 그 이후 2차 목표가는 3,600원까지 잡아보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픈 채팅방으로 접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굿준님, 3일기업공사 말씀하셨고 7,3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추가 매수하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3일기업공사가 오늘 5,400원대 흐름이거든요. 역시 하락인데 최근 들어서 엄청 떨어지는데 이분은 그래도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굉장히 네. 좋은 이제 질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본적으로 3일기업공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중 네. 자체는 20%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 똑같은 비중을 공략한다라기보다는 이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10% 정도만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지금 새 정부의 건설 쪽에 대한 정책 기대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은 이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약 677억 원 수준이고요. 유통비율 자체가 한 60%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건설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급등락을 좀 더 반복을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좀 삼가시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난 7월경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큰 낙폭을 키웠습니다. 최대 낙폭 한 70%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렇고 이 상황에서 특히나 거래량도 같이 함께 실어주면서 4,000원 상단 구간의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보여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분위기는 좋았지만 다시금 시장 여파로 인한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 딱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하방 경직을 보여줬던 이 박스권 상단 5,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5,000원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함께 실어주고 반등 추세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은 현재 5,000원 구간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 중소형주라고 할 수가 있죠. 3일기업공사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알파홀딩스 봐주셨던 분이 명확한 전략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고 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이 궁금하다. 종목 상담 개별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꼭 적어주시고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부가적으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QR코드 찍는 법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오늘 전문가 이름 이태우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역시 채팅방에 입장할 수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상담 종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응행님 한번 볼게요. 이마트 종목 말씀을 하셨고요. 매수가가 16만 6,806원. 이분은 추가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중 40%, 비중도 좀 높은데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네요. 자, 이마트 오늘 13만 8,500원, 그래도 1% 정도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이분 매수가에서는 조금 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일단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마트와 같은 이런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자체는 40%로 어느 정도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진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엔데믹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줄 때 그때 최대 비중 50%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자체를 30% 이상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이마트 같이 결국에는 실적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업에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비중은 그렇게까지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조 단위 기업인 이런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차트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분석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성향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차트에 대한 부분 한 차례 체크를 해보자면은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가장 투자자분께서 힘드신 이유가 계단식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 하단 구간을 지켜줬던 자리들이 보이실 텐데 1차적으로 15만 원대 그리고 2차적으로는 14만 원대 그리고 지금 현재 12만 7천 원 부근대의 지지 구간들을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봉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서야 5월선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이번 달 들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엔데믹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화될 때 월봉상 장기적인 흐름상에서도 지속적으로 10월선이라든지 20월선을 계속해서 두드려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 그 이전까지는 매수가 부근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만큼 그 이전까지는 배당 챙겨가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한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 잃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실적이 장점이다.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추가 매수는 비중 50% 미만에서 대신 엔데믹 관련해서 확실한 호재가 나올 때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입니다. 닉네임 동동님 볼게요. 삼화 콘덴서 매수가 55,980원대고요. 비중 25%입니다. 약손실 중인데 계속 홀딩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삼화 콘덴서 오늘 조금 하락하는데요. 55,000원입니다. 매수가 거의 근처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질문하신 게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홀딩 하셔야죠. 네, 홀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시장 내에서 불황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 특히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MLCC 관련 기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MLCC 같은 경우가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전장 모멘텀입니다. 지금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 고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내에 들어가는 MLCC 같은 경우에는 이 IT 장비에 들어가는 휴대폰 같은 이런 장비에 들어가는 것보다 몇 배 이상 많다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LG그룹과 관련된 이슈도 존재하고요. 특히나 전장 모멘텀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LCC 기업 내에서 저는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게 삼성전기라든지 사막 콘덴서 이 두 가지 기업을 가장 탑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사실 워낙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고는 있었는데 이번 연도 1월경에 역대급 거래량들이 좀 실렸습니다. 근 1년 사이에. 그러면서 상승 탄력을 한 차례 받아놓고 다시금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가져가긴 했는데 위쪽에 물량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추세적인 흐름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불황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로 인해서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잡아준 것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홀딩한다라고 하면은 이 1월 달에 거래량들이 동반됐던 이 매물대 상단 6만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바 콘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아쉽네요. 네, 이어서 김대영님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 종목 드디어 나옵니다. 자, 매수가 69,610원이시고요. 비중이 100%. 근데 이분이 비중은 100%인데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낮아요. 네, 되게 잘 사신 것 같은데요. 8만 원 이상에 물려있는 이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쵸?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 69,000원 평단가가 그렇다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 국민의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방금 이 상황 보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오히려 다른 분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평단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연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이와 더불어서 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소폭 연기금 같은 게 매수는 했지만 큰 흐름상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너무나도 돈을 잘 벌고 있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번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이 발표됐던 만큼 결국에는 그 기업의 실적 가치분은 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뭐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은 뭐 배당을 받아가면서 배당을 챙겨가면서 계속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천천히 관심을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가져가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실적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9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69,000원에 매수를 하신 거 지금 현재 뭐 소폭의 약손실권이지만은 충분히 배당 챙겨가면서 매수가 그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만 원 이상도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도 오픈 채팅방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금요일에 또 나오시니까 그때 금요일 이번 맞나요? 주는 네.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 다음 마지막이군요. 다음 네, 주 맞습니다. 화요일까지 기다려주시면 이태우 전문가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이 끝나더라도요. 이후에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 다양한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무료 입장입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또 방송 때 못다 했던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힌트를 드렸던 필승 종목 이제 공개를 해볼 텐데요. 유튜브 댓글 혹시 보셨나요, 전문가님? 아까 봤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물류주 관련해서는 뭐 종목들 이름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좀 맞추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맞추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있었어요?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공개를 이제 해주시죠. 네, 사실 오늘 제가 힌트 종목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트럭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실 제 얼굴을 가져올까 했었습니다. 왜죠? 기업명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이름과 좀 비슷합니다. 맞춘 분이 뭔지 확실히 있네요. 그쵸? 네, 알겠네요, 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태웅 로직스입니다. 태웅 네. 로직스. 네, 맞습니다. 맞추신 분들도 아. 계신데 태웅 로직스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웅 로직스가 우리나라 3자 물류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회사임과 동시에 굉장히 유보율도 굉장히 탄탄하게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 뭐 고객사들도 많이 오랜 기간 동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물류 대란 속에서 계속해서 태웅 로직스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실적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상황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 보자면은 지금 현재 매수 구간 자체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계속해서 뭐 지난 8월 2021년도 8월 달에 이 해당 구간 9,000원 구간을 이탈한 이후에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9,000원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자에서 마찬가지로 전일부터였죠. 계속해서 돌파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자리를 계속해서 이 9,000원 구간대를 안착해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저항의 구간을 역할을 해주던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딱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 밴드 자체는 지금 현재 구간부터 해서 이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9,300원 구간까지 여유롭게 매수 구간을 잡고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술적인 분석상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8,500원 구간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8,500원 구간대는 지난 뭐 10월 달이라든지 계속해서 한 차례 돌파 이후에 상승 그리고 다시 이탈 시에는 7,500원 구간까지 내려갔던 만큼 이 자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단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1,500원 구간대의 저항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00원 구간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더 상단 지난 5월경에 2021년 5월 최고점 이상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결국엔 생각은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상 1차적으로는 소폭의 수익권 1,500원 구간을 체크를 하시고 이 구간을 돌파 시에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면서 2차 목표가 상향이라든지 이런 결정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태웅 로직스였습니다. 자, 매수가 현재가에서 9,300원 선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원까지 보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았는데 더 상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님을 이 다른 날에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또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그쵸. 오늘 또 방송도 하신다고요? 네, 사실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한 이유가 오늘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제 방송 전부터 계속해서 주변 분들한테도 오늘 시장 왜 그러냐, 이 시장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뭐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시장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것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마무리하고 나서 바로 12시에 이제 또 우리 하단에 또 나와 있는 그 곳을 또 클릭하시면은 입장하셔가지고 무료 방송 제가 준비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함께 많이 받아가셔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강의 내용까지 또 바꾸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 끝나고 이쪽으로 이태우 전문가님 방송 듣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계속해서 2,670선 아래서 계속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크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